여러분, 날이 진짜 더워졌죠. 이럴 때 제일 관심 가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저는 이 순서만 바꿨는데 벌써 5kg이 빠졌어요. 다이어트 초반에 운동 없이 5kg을 뺄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죠. 진짜 효과를 본 운동 없이 살 빼는 원리,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나만 안 빠지는 그 상황, 오늘 영상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희 회원님들도 이렇게 쉽게 살 빠지는 방법을 진작 알려주지 왜 이제 알려주냐고 뭐라 하시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영상에서 모든 꿀팁들을 쏙 가지고 가보세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다이어트 이론은 일단 전부 지워주시고 앞으로는 이 딱 두 가지만 체크하세요. 첫 번째는 지방을 무서워하지 말자. 두 번째는 먹는 순서를 지키자. 먼저 첫 번째로 지방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는 지방 때문에 살찌는 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히 기름기 있는 음식을 무조건 살찌는 음식, 지방은 절대 먹지 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죠. 근데 지방이 살을 찌우는 게 아니라 혈당을 쭉쭉 환하게 하는 음식들이 살을 찌게 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혈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건 당뇨 환자나 신경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매일 일어나고 있고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일상 깊은 곳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빠르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요. 인슐린의 역할은 혈당을 세포로 집어넣어 에너지로 쓰게 하거나 남은 건 지방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혈당이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몸은 혈당이 정상 수준이어도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위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갑자기 달달한 게 당기는 거, 이유 없이 나른하고 졸리고 집중력이 뚝 떨어지는 거, 그리고 금방 밥을 먹었는데 또 금방 배가 고픈 거,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바로 왜 이렇게 졸리지 느끼는 것, 그리고 또 저녁 먹고 나서 꼭 디저트가 당긴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익숙하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의지가 약하거나 습관 탓이 아닐 수 있어요. 혈당 롤러코스터, 즉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빠르게 떨어지는 반복 패턴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지방이 더 잘 쌓이는 몸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결국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것은 당뇨 예방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 집중력 유지, 식욕 조절, 피로 회복 모든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 왜 좋을까요? 식이섬유는 위와 소장, 내벽에 일종의 천연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이 막이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늦춰주면서 혈당이 한꺼번에 확 올라가는 것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죠. 쉽게 비유하자면 스펀지를 먼저 깔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스펀지 없이 물을 부으면 바닥에 순식간에 물이 고이지만 스펀지를 깔고 물을 부으면 훨씬 천천히 고르게 흡수되죠. 식이섬유가 위에서 하는 역할이 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으면 될까요? 그건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시금치, 오이, 브로콜리, 당근 같은 채소 반찬, 콩나물, 시래기, 취나물 같은 나물류, 표고버섯, 양송이, 새송이 같은 버섯류, 미역, 다시다, 김 같은 해조류, 한식 밥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걸 새로 살 필요도 없고 식단을 완전히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밥 먼저 뜨는 순서를 채소 반찬 먼저 먹는 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식사 시작 전 채소를 2-3분만 먼저 먹어도 혈당 상승폭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한 사람들의 개인 실험에서도 이 효과가 꽤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회원님에게 한번 여쭤봤는데 5kg이나 빠지신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여쭤봤더니 식사를 하기 전에 오이 한 개씩 한 달 동안 계속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kg가 그냥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샐러드나 채소에 올리브유를 살짝 곁들여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올리브유의 주요 성분인 올레산은 GLP-1이라는 포만감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할 수 있어요. GLP-1은 최근 비만 치료제의 핵심 기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호르몬인데, 식전에 올리브유가 들어간 채소를 먹으면 포만감이 더 오래 유지되고 전체적인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드레싱을 따로 만들기 어려우시다면 올리브유에 소금 조금만 뿌려도 충분합니다. 참고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 아닌 올리브유는 올리브유 효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아요.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 촬영한 게 있으니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요즘 버터도 유행하잖아요. 마가린 같은 가짜 버터는 우리 혈관에 독이니까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마가린 이야기 나오니까 예전에 마가린, 간장, 밥
밥, 이 꿀조합 진짜 자주 먹었죠. 진짜 맛있었는데 다행히도 요새 나오는 마가린은 트랜스 지방을 빼고 좋은 성분으로 나온 마가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채소를 먼저 먹은 다음 두 번째 순서는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을 들면 삶은 계란이나 계란 후라이, 계란찜 같은 계란 종류, 고등어, 연어, 갈치 같은 생선 종류, 두부, 닭가슴살, 소세지, 돼지고기 같은 고기 종류, 렌틸콩이나 병아리콩 같은 콩류,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가 있습니다. 왜 단백질과 지방을 두 번째로 먹어야 할까요? 단백질과 지방은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탄수화물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위 배출 속도를 전반적으로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위의 게이트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식이 위에서 소장으로 천천히 이동할수록 혈당도 비교적 완만하게 오릅니다. 그리고 좋은 댓글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평소 낮은 혈당을 유지하고 근육을 써서 에너지를 소모하면 고효율 에너지인 지방을 쓰게 된다. 부족한 칼로리만큼. 그러나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도 분해해서 쓴다. 식사는 몇 끼 단백질을 먹는다. 이 글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단백질을 적게 먹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 몇 끼 식사할 때마다 단백질을 한 가지씩 챙겨 먹는 습관을 기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운동 강도는 생각보다 힘든 구간이 아닙니다. 러닝머신에서 흔히들 아는 속도, 6으로 빠르게 걷기, 밖을 걸을 때는 옆 사람과 대화가 힘든 구간,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운동 강도가 지방을 에너지로 잘 태우는 구간입니다. 자, 그럼 공복 상태에서 밥이나 빵처럼 정제 탄수화물을 제일 먼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아무런 완충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그대로 빠르게 분해되고 혈당이 훨씬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혈당 스파이크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패턴이에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려고 하시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탄수화물 완전 제한은 이 관리를 오래 유지하기 너무 힘듭니다. 회사 생활도 어렵고 어느 순간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흥미로운 건 실제로 다이어트를 꾸준히 유지하시는 분들을 보면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분들보다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끊는 게 아니라 순서를 미루는 것, 이것만으로도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순서 탄수화물이에요. 쌀, 떡, 빵, 면, 이것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은 식사의 가장 뒤쪽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순서의 핵심은 이미 앞에서 먹은 채소, 단백질, 지방이 완충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그 앞에서 이미 소화 속도를 늦춰주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같은 식단이라도 밥을 먼저 먹었을 때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이후에 혈당이 급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채소, 단백질, 지방, 밥 순서대로 먹었을 때는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인슐린이 안정적으로 분비되며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혈당 반응이 명확하게 달라지는 거죠. 똑같이 먹어도 몸의 반응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물론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근육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면 오히려 피로감이 심해지고 근육을 잃을 위험이 커요.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인 전략은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 거죠. 이렇게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이어트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얼마나 적게 먹느냐에 집중하시는데 우리 몸은 극단적인 음식 제한보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상태를 훨씬 선호합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몸은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쓰고 지방을 더 잘 태우고 식욕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결국 다이어트의 핵심은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론을 들으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식은 사실 원리를 적용하기 굉장히 쉬운 구조예요. 밥과 반찬이 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먹는 순서를 조금만 조절하면 됩니다. 첫째, 나물, 채소, 김, 버섯, 미역국 등 이러한 반찬을 먼저 드시는 거예요. 둘째, 계란찜, 두부, 생선, 고기, 단백질 반찬을 그 다음으로 먹습니다. 셋째, 밥은 제일 마지막에 혹은 중간 이후부터 조금씩 먹는 거예요. 이게 끝 전부예요. 새로운 식단을 짤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재료를 살 필요도 없어요. 또 외식할 때 순서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식집에 갔습니다. 그때는 밥을 먹기 전에 나물 반찬부터 드세요. 양식집에 갔어요. 그럴 때에는 샐러드 먼저 드신 뒤에 메인 요리를 먹고 빵을 최대한 나중에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식집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오이를 하나 싸갈까요?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순서를 챙기는 게 낯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작은 습관 하나를 추천드릴게요. 식사 시작할 때
30초만 채소 반찬을 먼저 먹는 것, 이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3일, 4일만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손이 먼저 채소로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밥부터 먹잖아요. 습관은 의지가 아니라 반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체중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기억하실 것은 딱 하나입니다. 채소 먼저 먹자. 그 다음은 단백질과 지방, 그 다음 마지막 탄수화물. 이 순서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 반응을 바꾸고 식곤증을 줄이고 식욕을 안정시키고 결국 다이어트 결과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바꾸려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차근차근 하나만 바꿔보세요. 크게 어렵지 않죠? 오늘 저녁밥 드실 때 채소 반찬 먼저 드시고 식사를 해보세요. 특히 식사 후 식곤증, 잦은 폭식, 야식 충동, 다이어트 정체기가 반복되는 분들이라면 이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나도 오이 사러 가야 되는데.